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눈밑 수술을 받고 나서 꼭 한 번쯤은 체크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분명히 수술을 잘 받으셨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거울을 봤을 때 이게 원래 이랬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본인은 매일 보니까 변화를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이 인지하기 전에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안검 수술 후 재수술이 필요한 진짜 신호 5가지를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뷰 성형외과 김창균 대표원장입니다. 그 전에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되려면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하안검이라는 큰 집합 안에 눈밑 지방 재배치가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결막, 즉 눈 안쪽을 통해서 지방을 이동시키는 수술이에요. 겉에 절개선이 없으니까 회복도 빠르고 흉터 걱정도 없는 장점이 있죠. 반면 하안검 수술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늘어진 피부를 직접 잘라내고 피부와 근육을 위로 끌어올려 리프팅까지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안면 거상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지방의 배치를 바꾸는 것에 초점이 있고 하안검은 그거를 포함해서 피부와 근육의 처짐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본론으로 가볼게요. 하안검 수술 후 재수술이 필요한 신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눈밑이 다시 불룩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예요. 수술 직후에는 분명히 판판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뭔가 튀어나오거나 불룩해졌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본인이 매일 거울을 보면서 판단하면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무뎌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사람이 먼저 말해줄 때 아니면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나 SNS에 올린 사진을 다시 봤을 때 확연히 차이가 느껴질 때 이게 재수술을 고려해 볼 만한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는 애교 커브가 무너진 경우예요. 이게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피부랑 근육을 매달거나 리프팅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애교 커브가 예쁘게 잡혀 있었는데 7년, 8년 지나고 나면 그 커브가 점점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양끝이 처지면서 곡선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눈밑 자체가 아무리 판판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뭔가 어색하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지방만 건드리는 수술로는 해결이 안 되고 피부와 근육을 리프팅할 수 있는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눈밑 고랑이나 눈밑 꺼짐이 다시 심해진 경우예요. 이 부분은 특히 마른 체형의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살이 빠진 것도 아닌데 왜 꺼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게 많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나이가 들면 뼈도 크기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광대 쪽 볼륨이 줄어들고 눈 아래를 받쳐주던 골격이 약해지면서 꺼짐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살을 뺀 것도 아닌데 자꾸 꺼진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나노지방 이식 수술이나 하안검의 지방 이식을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하안검 외반이에요. 즉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뒤집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외반 하면 많은 분들이 수술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만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인성 하안검 외반이라는 게 있어요. 눈꺼풀을 잡아두는 인대가 빨랫줄처럼 늘어지면서 눈이 아래로 처지고 약간 뒤집힌 느낌을 주는 거예요. 우리 듀얼 라이너를 한 것처럼 눈꺼풀 안쪽이 살짝 보이는 분들 계실까요?
이게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눈물이 자꾸 흘러내리거나 반대로 눈이 건조하고 시린 느낌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기능적으로도 불편감이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교정이 필요한 신호로 보셔야 해요. 사실 이거 의외로 불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5번째 신호는 눈밑이 좌우 비대칭으로 느껴지는 경우예요. 처음 수술을 받을 때는 대칭이 잘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과 오른쪽 처짐이나 꺼짐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얼굴이 원래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는 없지만 차이가 눈에 띄게 느껴질 때는 이게 노화가 양쪽이 균일하게 오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도 재수술을 통해 좌우 밸런스를 다시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정리해 볼게요. 눈밑이 다시 불룩해진 경우, 애교 커브가 무너진 경우, 눈물고랑이나 꺼짐이 다시 심해진 경우, 눈꺼풀이 바깥으로 뒤집히는 느낌이 드는 경우, 그리고 좌우 비대칭이 심해진 경우,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한번 제대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재수술 시점을 고를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거울을 보다가 속상한 순간을 결정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이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 한마디를 해줄 때 이런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게 훨씬 가성비 있게 수술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좀 더 객관적인 신호이거든요. 눈밑은 매일 보는 거라 스스로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예전 사진을 꺼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아이뷰 성형외과로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저 김창균 원장이 직접 꼼꼼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뷰 성형외과 김창균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